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을 먼저 알아볼게요. 우선 집합 기호로 경우의 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A 또는 B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합집합이란 기호를 이용해서 우린 나타내줘요. A 또는 B 밑에 그림으로 보게 되면 A 또는 B라는 거는 A여도 되고 B여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A이거나 B이거나, 그러니까 1, 2이거나 2, 3이거나, 그러니까 1, 2, 3 중에 하나면 되죠. 그러니까 개념으로 보면 합집합 개념이에요. 만약에 A와 B가 같이 일어난다 또는 동시라는 말도 사용하는데 그냥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합의 법칙과 겹의 법칙이 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될까봐 같이 일어난다. 그러면 A와 B가 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2번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집합으로 얘기하면 이제 합집합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A 또는 B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합집합이라고 이해를 해주고요. A와 B가 같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교집합을 생각해 주면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합의 법칙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합의 법칙은 이제 더하는 규칙이에요. 더하는 규칙. 그러면 언제 더하냐? 이제 그 규칙은 아래에 나와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어떤 사건 A, B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사건이란 용어를 쓰는데, 이건 우선 패스하고요. 우선 A라는 경우와 B라는 어떤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의 수를 각각 A는 스몰 a, B는 스몰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럴 때 첫 번째 조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N, A 합 B를 의미하는 거죠. 이때 조건이 따로따로 일어날 때, 따로따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A와 B가 겹치는 경우가 없는 경우죠.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는 경우예요. 그림으로 보게 되면 A와 B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겹치는 상황이 없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그냥 두 개를 더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 더하기가 나왔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더해서 계산하고요. 너무 쉬운 개념이죠. 근데 만약에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 그 경우가 K가지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가 자주 사용한다는 규칙이 있었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와 B를 더한 다음에 겹치니까 2가 두 번 더해지니까 이만큼을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만큼 빼는 거죠. 그런데 이 K 여기 이제 같이 일어나는 경우 K가지가 바로 교집합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만큼을 빼니까 결국에는 A의 경우, B의 경우 더한 다음에 겹치는 경우만큼을 우리는 빼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합의 법칙에서는 따로따로 일어날 때도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좀 특별한 경우,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 경우만큼을 어떻게 한다? 두 가지 사건을 더한 다음에 겹치는 경우만큼을 뺀다. 뺀다. 이걸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보면 설명은 좀 어려운 듯 하지만 문제를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이 상황에선 더 해야 되겠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사건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나 없나 이거를만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합의 법칙이냐 고배 법칙이냐, 고배 법칙은 아직 안 했지만 고배 법칙 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요, 그 두 가지를 이제 구분만 하면 특별히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X 도시에서 Y 도시로 갈 때 버스 노선은 3가지, 기차로 5가지 있을 때 버스 또는 기차로, 버스 또는 기차로, 또는 이란 말이 나왔고요. X도시에서 Y도시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래요. 자,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게끔 아래에 어느 정도는 써놨는데, 좀 이제 이해를 잘한 사람은, 그냥 버스 또는 기차로 가는 경우 3과 5를 더해야 되면 되겠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 때는요, 이렇게 선생님은 풀어볼게요. 버스로 가는 경우가 있고, 지금 상황이 기차로 가는 경우 두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버스로 가는 사건이 있고 기차로 가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로 가는 사건을 A라고 보고 기차로 가는 사건을 B라고 본다면 첫 번째 사건은 버스로 가는 경우니까 몇 가지냐면 총 3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사건 B는 기차로 가는 경우니까 몇 가지가 나오냐면 5가지가 나와요. 자, 이때 이 사건이 겹치는 경우가 있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X도시도 B로 가는데 버스와 기차로 동시에 가는 경우 있나요?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Y도시로 버스 노선이 3가지 있다는 얘기는 버스로 한 방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중간에 기차로 갈아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말 여기 없잖아요. 그 말이 여기에 없는 말은요, 상상하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겹치는 경우 있나 봤더니 없어요. 버스와 기차 동시로 가는 경우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더하면 돼요. 그래서 3 플러스 5에서 총 8가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사람은, 이제 선생님 같은 사람은 예전에 혹시 버스랑 기차가 동시에 가는 경우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상상도 했었는데, 그런 상상을 한다면 만약에 버스가 있고 기차가 있다면 어떤 한 사람이 두 발을 동시에 이렇게 얹혀가지고 가면 동시에는 어떻게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상식선에서 이런 거는 상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를 좀 단순하게 볼 필요도 있어요. 복잡한 문제는 좀 분석을 해야 되지만 이런 문제는 되게 상당히 간단한 문제예요. 너무 이제 과장해서 과대하게 많은 상상은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설명이 너무 길었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아이고, 풀이 과정이 엄청 긴데요. 여기 그냥 이렇게 많이 그냥 쓰기만 썼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숫자 몇 개 쓰고 그냥 끝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홀수가 A래요. 그리고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대요. 소수가 나오는 경우를 B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에 수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죠. N, A 합 B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이를 이제 해볼게요. 자, 주사위를 한번 던진대요. 자, 그럴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거는 굳이 안 써도 되겠네요. A라는 집합의 원소를 생각해 봅시다. 홀수가 나오는 경우 주사위는 1에서부터 6이니까 1, 3, 5가 되겠죠. 총 개수는 3가지. 사건 B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라고 했어요. 소수는 1은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4 같은 경우는 소수가 안 돼요. 소수는 약수가 1과 자신만 있는 거. 그런데 정의에서 1은 소수를 아니라고 하고요. 4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2가 되니까 2가 약수잖아요. 그래서 4 같은 경우는 소수가 아니고 우리는 합성수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소수는 이렇다. 우선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주사위 1, 2, 3, 4, 5, 6 중에서 소수를 찾으면 2하고 3하고 5 총 3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교집합을 생각해 봅시다. 교집합은 겹치는 거니까 A와 B의 겹치는 부분은 이 3과 5 2가지가 있죠. 자, 그렇다면 총 다 합친 것은 개수는 어떻게 나오냐. 우선 공식으로만 우리가 본다면 NA, NB 2개 더한 다음에 NA 곱 2를 빼는 공식이니까요. 3과 3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겹친 만큼 이거 2번 더해진 거니까 그 개수만큼을 빼면 되니까 602니까 총 4, 4가지 이렇게 나오죠. 자, 공식으로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면 A가 1, 3, 5고 B가 2, 3, 5예요. 그러면 N, A 합 B를 구하면 N, A 합 B가 아니라 그냥 A와 B의 합집합을 구해버리면요. 1, 2, 3, 5 이렇게 구해지잖아요. 그래서 총 개수가 몇 개 나와요? 4개 나온다. 이렇게 그냥 바로 구해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충분히 나열을 하면 좀 간단하게 보이는 이런 것도
공식을 써서 이렇게 막 계산하려면 되게 복잡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문제 풀이 과정을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이거를 알고 나서 나중에 계산하려고 오면 상당히 간단한 문제가 되니까요. 지금 설명이 좀 길더라도 너무 자신감 잃지 말고요. 끝까지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게 많이 간단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문제 볼게요. 자, 서로 다른 A, B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5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또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네요. 그러면 3 또는 5래요. 그러면 3인 경우와 5인 경우를 구할게요. 뭐 이게 동시에 되냐 안 되냐 뭐 그런 상황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구해볼게요. A 플러스 B가 3이 되는 경우는요. 1 플러스 2 아니면 2 플러스 1이죠. 두 가지 나오죠. 이게 왜 다르냐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2랑 2 플러스 1은 서로 다른 거예요. A가 나오는 경우와 B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되고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5가 되는 경우는 1 플러스 4, 4 플러스 1 아니면 2 플러스 3, 3 플러스 2가 돼가지고 총 몇 가지 되냐면 4가지 나오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왼쪽 상황과 오른쪽 상황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는 상황이냐. 같이 일어날 수 없죠. 어떻게 3인 경우와 5인 경우가 어떻게 같이 일어나요? 따로따로 일어나는 경우죠. 그러니까 얘는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두 개를 단순하게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2 플러스 4가 돼서 총 6가지. 간단하죠? 자, 위에 것도 이렇게 간단히 다 풀 수 있는 건데 선생님이 이제 설명이 길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어서 그 다음 문제 봅시다. 문제 다 풀었나? 아니다. 하나 더 남았네요. 자, 조건이 두 가지 주어졌어요. 청소를 안 한 학생이 없는 경우, 뭐 한 학생이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 뭐 두 가지인데 1번부터 우선 해볼게요. 문제를 읽어봅시다. 자, 반 인원은 29명이에요. 대청소를 2번 했는데 첫 번째 18명이 했고요. 두 번째 20명이 했대요. 청소를 2번 한 학생 수를 구하래요.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은 청소를 안 한 학생이 없어요. 모두 다 청소를 최소한 한 번 이상 했대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사건으로 나눠 봅시다. 첫 번째 사건은요. 첫 번째 18명이 청소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두 번째 20명이 청소한 경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사건을 B라고 한다면 NA는 18이 되고요. NB는 20이 되겠죠? 그러면 청소를 2번 한 학생이래요. A와 B, 첫 번째, 두 번째, 2번 한 사람, 2번 같이 한 거죠. 그러면 얘를 집합으로 표현한다면 합집합이에요, 교집합이에요? 겹친 거니까 교집합이죠. 그래서 얘는 A교 B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물어보는 건 N, A교 B. 이 개수를 물어보는데요. 근데 뭔가 공식이 이제 생각은 나는데, 좀 뭔가 부족하죠? 합집합이 빠졌죠. 합집합은 어디에 있냐면,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요거. 반 인원이 29명이다. 그럼 반 인원이 29명이라는 얘기는 청소를 안 한 학생이 없으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돼요? 그냥 29명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공식에 대입해서 풀면 NA 합 B는 NA와 NB를 더해요. 그러면 등식 성립 안 하죠? 같게 하기 위해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준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위에 조건을 잘 보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NA 교 B 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을 여기에다가 그냥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NA 교 B가 나오죠. 자, 그래서 대입하면 29는 18 플러스 20 마이너스 NA 교 B가 되니까 좌우변 이항에서 정리해주면 그러므로 NA 교 B는 18 플러스 20 하면은 38
8이 되겠고 29 이항하면 마이너스 29가 되니까 38 빼기 29 9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청소를 2번 한 사람은 9명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지금 합의법칙 중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유형 중에 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다른 조건을 볼게요. 이번에는 한 학생이 허리가 안 좋아서 대청소를 안 했대요. 자, 이런 조건이 붙었다면 몇 명이 빠졌어요? 한 학생은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은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 말도 없으니까 없는 거죠. 얘만 안 한 거죠. 한 학생만. 그러면 위의 조건에서 뭐만 달라질까요? 이 한 학생으로 인해서 허리가 안 좋아서 이 한 명이 빠졌다면 어느 값이 바뀔까요? 전체 인원, 얘 바뀌겠죠? 그 다음에 다른 인원 바뀔까요? 첫 번째 청소한 사람, 두 번째 청소한 사람. 안 바뀌겠죠? 그럼 위에 주어진 조건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이 값만 뭘로 바뀌냐면 한 명, 전체 인원이 29명에서 한 명이 빠졌으니까 28명인 거고요. 나머지 조건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주어진 조건에서 한 조건이 들어갔다 그러면 한 개 또는 두 개 이렇게 조건의 수만 뭐 변경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집합의 원수의 개수가 28로 됐으니까 공식에 대입하면 28은 18 플러스 20 마이너스 n a교 b가 되니까 그러므로 n a교 b의 값은 38에서 28을 뺀 거니까 10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 법칙을 마치고요. 곱의 법칙 다음 시간에 이제 곱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고 많았어요.